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 오김없이 나왔죠. 이번 한 주간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죽기가 딱 좋은 사회, 우리 한국 사회를 맹비난하는 거죠. 낱낱이 드러난 교육개혁의 진위도 새의 판이한 두 목소리를 놓고 미친 개는 몽둥새를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끊임없이 모략 광대 노름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 계약으로 규탄받는 게 연말까지 불효된 대결 관계가 시사해 주는 것은 끝이 없는 정치전쟁, 그 희생자, 뭐 계속해서 뭐 매일과 같이 이런 사설과 기사들을 싣고 있는데 윤석열식 공안정국, 조성책동에 강력히 반발,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윤석열 욕적 패당을 강력히 단죄 규탄, 대한민국의 사회단체, 우리 한국에 있는 사회단체나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와 끌어내기 위한 집회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파의 독단과 전형에 대한 당내 반발 더욱 심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둬서라 끌어내리라는 글들이 계속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욕도의 대통령실 이전 노름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부과. 새해 종초부터 윤석열 욕적 패당에 대한 저주와 분노 고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간 보도를 보게 되면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 그리고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서는 1월 생산 계획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이런 기사들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자에는 국방에서 자위라는 이런 사설을 정치 용어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 국방에서 자위라는 것은 그럼 뭐냐?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근본 원칙입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김정일의 교실을 놓고 말씀을 놓고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근본 원칙이다. 자주독립 국가를 위해서는 국방에서 자위, 자체로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체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구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근본 원칙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지구상의 침략과 전쟁을 생존 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방력이 강화해야 하며 국방에서의 자위를 철저히 실현해야만 나라의 정치적 자성과 경제적 자립을 확고히 담아. 이게 노동신문에 실린 겁니다. 김정일의 말과 김정은의 그 교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국방의 자위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여기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국방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고 운명이고 존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주적인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오직 자위적 국방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자위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나라와 민족도 자기의 응당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 실례를 들면 맞는 말입니다. 자체로 나라를 보유할 수 없는 무력을 가지지 못하면 바로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 정치에서 자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의 자위, 자체로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야만이 정치에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치에서 자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즉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일꾼들과 당원과 근로자들은 강력한 총대외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천리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에서 공민적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는 모든 자기의 의무, 내가 공화국 국민이면 그 본분,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굶어 죽더라도 참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죠. 우리도 핵무장을 할 때만이 우리가 국방에서 자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방에서 자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 비대칭 무력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열세이기 때문에 특히 핵이 없는 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핵이 없다면 영원히 북한의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압도적으로 북한을 앞설 수가 있는 거죠. 즉 압도적 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재래식 무기는 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이나 단장 로켓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해군 함정도 그렇고 이 재래식 무기, 뭐 탱크, 자주포, 뭐 모든 것이 미국 못지않게 월등한 무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이 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국방에서 자위, 즉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혼자서 지킨다는 겁니다. 자위라는 건 자신이 자기를 방어한다는 소리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핵무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핵무장이 필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국방력, 미국의 핵우산에만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북한이 만에 하나 유사시 사태가 일어난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쐈을 때 과연 미국이 바로 북한을 핵으로 반격할까? 지금 상황은 반격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북한이 고도화되고 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지금 한 약 100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200기, 300기가 된다면 김정은이가 그랬겠죠. 획기적으로 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100기, 200기, 300기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약 300기까지 늘리게 된다면 미국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신뢰가 그랬던 겁니다. 소련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면 우리가 프랑스가 핵으로 얻어맞았는데 당신들이 소련에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 물었을 때 미국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당신들의 핵우산 필요 없다. 우리가 핵을 가질 때야만이 소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핵무장을 했던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도 60년대 초에 핵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 러시아, 중국 막강하죠. 북한, 이제는 막강해졌습니다. 핵무기 약 100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일본, 이미 핵무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핵무장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은 일본에 이 연료로 사용한 플루토늄을 다시 한번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해 줬죠. 그래서 일본은 연료병으로 사유한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연료병으로 사용하고 일본으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재처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금방 핵무기 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들자고 결심만 한다면 순식간에 하루에도 몇십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즉 핵무기 몇백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은 지금 이 미일 동맹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까지 미일 동맹이 함께하기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고 이번에 기시다 미국 방문이 획기적인 성공을 하고 돌아왔죠. 오죽했으면 메드베데프가 기시다는 할보가라는 맹비난을 퍼붓겠습니까? 바로 일본이 이제는 우주까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완벽한 미국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핵무장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 미국이 허용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계속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방어 능력만 아니라 반공격 능력을 가지는 것도 미국이 허용해 줬다는 것. 결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미국을 설득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에게 어떤 반대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핵무장한다고 뭐 난리 부리겠죠.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얼마나 비난을 퍼부을까요? 초기에는 비난을 퍼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장을 했다는 좋은 명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당에는 우리도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이 말,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